안녕하세요 여러분, 큐큐입니다. 여러분, 한 주가 또 슝슝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11월 다섯째 주이자 또 12월 첫째 주가 되는 그런 한 주가 될 텐데요. 뭔가 댓글에 문의 주신 거 먼저 답변을 하나를 해드리자면, 저한테 그 손톱이 지난 영상에서 좀 반짝반짝 거린다고 네일 케어 제품 뭐 사용하는 거 있냐, 소개해줄 수 있으면 소개해달라, 뭐 이렇게 추천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네일 케어 제품은 바로 웃으시면 안 돼요, 바세린입니다. 저는 실제로 바세린 매니아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피부가 막 건조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수부지형인데 제가 손을 되게 많이 쓰는 직업을 좀 가지고 있어요. 물감도 많이 만지고, 어떤 자료를 볼 때 그러니까 종이도 굉장히 많이 만지고, 뭐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아무튼 손을 진짜 많이 쓰고 자주 씻어요. 그래서 손을 자주 씻다 보니까 손이 되게 건조해집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겨울에는 좀 습진같이 좀 막 그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하도 자주 씻고 건조하고 자주 씻고 건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손을 굉장히 많이 쓰는 직업이라 제가 좀 손에 잔주름도 많고 그래서 손 케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좀 케어하는 거를 귀찮아하는 좀 성격이기는 해요. 그래서 관리를 할 게 딱히 없고, 제가 특히나 손끝으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끝은 365일 좀 건조한 편이에요. 그리고 너무 자주 씻고 또 건조한 곳에 가을 겨울에는 더 심하고 한절기에는 더 심하고, 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낮에 뭔가 포장을 하고 했더니 막 종이도 만지고 박스도 만지고 막 뭐 이것저것 막 만지다 보니까 또 막 습진처럼 쫙 여기가 아픈 거예요, 요 손가락이.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그냥 진짜 바세린을 바르거든요. 근데 여기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진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안 이후부터는 제가 이런 손톱도 막 이런 살 같은 게 좀 잘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일어나면 저도 또 막 이런 거 못 봐서 막 손톱깎이로 이렇게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뜯거나 막 이렇게 해서, 그럼 또 더 일어나고 약간 이렇게 되니까, 그럴 때는 여기를 좀 촉촉하게 이렇게 좀 불려준다고 해야 되나요? 부드럽게 이렇게 만져주면은 좀 덜 일어나요. 그래도 또 손을 워낙 자주 씻으니까 또 그렇기는 한데, 이거를 요 용량이 좀 큰 건데 요거를 들고 다니고 있고 꽤 많이 썼어요. 제가 진짜로 잘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가죽 닦을 때 있잖아요, 이것도 바세린 발라줬습니다. 이 가죽도 동물의 피부니까 이걸로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제 손만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이제 제가 하는 거라 깨끗하게 손 씻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져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여기 막 뭐 균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덜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닦아주고, 이게 아주 만능입니다. 바세린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리고 또 바세린에 버금가는 제품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거 포포크림이라고. 이거는 제가 직접 산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이거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핸드크림으로 쓰기에는 이게 조금 막 냄새도 막 그렇게 좋지 않고, 저는 이렇게 좀 오일리한 거는 또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이거는 이렇게 손으로 찍어서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누리끼리하고 투명한 제형인데, 이것도 이렇게 손톱에 조금 이렇게 짜가지고 저는 막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이런데 잘 스미도록 이렇게 손으로 롤링을 막 해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이런데 다 스며들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남은 잔여는 이렇게 손등에다가, 전 또 손등이 건조해가지고 손바닥이 끈적거리는 건 또 싫어해서 손바닥은 잘 안 발라요. 그래서 이렇게 손등에다가 이렇게 남은 잔여물들을 발라줍니다, 이런 데다가.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국에도 많이 파는데 저도 그렇고 이거 주신 분도 그렇고 해외 직구를 그냥 해서 요걸로 직구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저도 이걸 다 쓰면은 저는 요거는 계속 쓸 것 같아요. 이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네일 용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니면 뭐 사용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진짜로 제가 쓰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요 라벨지는 제가 하도 이렇게 저기 해서 떼버렸어요. 뭐 광고 아니고요. 광고 받은 거 없고 그냥 진짜 여쭤보셔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가장 중요한 이제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제가 미리
어디에다 얼마를 지출을 했는지 먼저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제 바인더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지난 영상에서,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거 짜면서 호기롭게 100% 현금 생활을 하겠다 하고 좀 더 예산을 좀 더 늘리고 저축량 많이 남겨서 저축을 이번 주에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한번 보시죠. 얼마나 남았는지. 자, 커피 항목에 없고요, 섬김 항목도 없고, 월요일 없고, 화요일 없고, 수요일 없고 목요일 없고, 금요일 없고, 주말도 없고, 심지어 비상금도 없습니다. 뚜루룬. 자, 좌절입니다. 좌절. 어째 이런 일이 있었냐. 제가 호기롭게 뭐 그렇게 했지만 제가 체크카드를 다시 이제 사용한 그 시점부터 제 뭔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의 절약 멘탈에 금이 가기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빗물이 새어 들어가고 조금씩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 그 틈이 조금씩 넓어져서 지출 통제력에 금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에 치킨 먹으려고 배달 어플을 한번 켰었죠. 그래서 그 시점 이후로 또 배달을 좀 시켜 먹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진짜 그러다 보니까 또 현금, 원래 100% 현금이었는데 배달 시키려면 또 뭘 해야 돼요? 그 계좌를 또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계좌에다 또 돈을 집어넣다 보니까 또 쓰게 되고, 또 썼더니만 돈이 부족하면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제 그 예전 습관이 다시 올라온 거죠. 그래가지고 예비비에 있는 금액을 다시 끌어다가 또 넣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하나도 없고요. 현금 생활 3개월 차 11월 마지막 주에 진짜 처음으로 현금 생활한 이후 처음으로 0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원래 예산 안에서만 써도 성공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지난주보다 예산을 몇만 원 조금 늘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부족해서 제가 한 2만 원 정도를 더 썼더라고요. 또 좌절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래도 나름 현생 전파자였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무너져 내렸어요.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저는 멀었고요. 그리고 참 인간이란 그런 뭔가 기회를 줄 때 잘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또 날려먹는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일을 또 하는구나. 웃긴 게 지난 영상 엄마가 보셨거든요. 보시더니 엄마가 그래 너 많이 썼더라 이러는 거예요. 원래는 이 채널 비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뉴스 나오고 나서 이제 가족도 다 알고 엄마가 이제 좀 챙겨 보시나 봐요. 근데 이번 주에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막 하면서 제가 이제 막 폐지 할아버지한테도 밥값 드렸잖아요. 근데 엄마도 2만 원짜리 안 먹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엄마 사줄게. 내가 엄마 사줄게.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엄마 집에 밥 많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엄마 얼마나 감사해. 밥이 집에 있고 반찬도 많고 얼마나 좋아. 그거 되게 감사한 거잖아. 그랬더니 저희 엄마도 그래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냥 제가 돈이 또 여기저기 많이 나가는 게 좀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래도 아무튼 사랑이 참 많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진짜 알뜰하세요. 제가 본 사람 중에 진짜 알뜰하고, 진짜 막 몇백 원 아끼려고 그 마트 막 비교해 가면서 어디서 이게 싸면은 그쪽으로 가시고 여기가 싸면 이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진짜 알뜰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럴까요? 저희 부모님을 닮아야 되는데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짜 고치기가 힘들다. 그리고 현생하면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해서 저희 엄마가 막 박수 쳤다 그러잖아요. 막 그래 너무 잘했다 하면서 박수 쳤는데 이제 3달 만에 또 제가 이제 다시 슬금슬금 이제 돌아가는. 여러분 제가 지금 빨래를 건조시키고 있어가지고 좀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최대한 마이크를 가깝게 하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북목이에요 완전.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사설이 길었고요. 어디에다가 썼냐 한번 볼게요. 확대를 좀 해서 제가 10월 20일 그리고 26일 사용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저의 데일리 항목은 거의 식비여서 식비로 제가 이제 좀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점심에 샌드위치랑 제가 지금 또 빠진 게 있어요. 제가 머쉬룸 스프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제가 또 하나에 꽂히면 또 그것만 계속 먹잖아요. 그래서 샌드위치랑 머쉬룸 스프 먹어서 13,425원 사용을 했고요. 이게 뭐 약간 할인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에그김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그김밥이랑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저녁을 미역국을 먹으려고 참치 한 캔이랑 밀키스를 간식으로 사서 이제 한 캔만 사면 돼서 근처 편의점으로 갔어요. 그래서 5,900원 결제했고, 수요일에는 점심으로 도시락을 사 먹어서 8,800원. 그다음에 목요일은 제가 그 크리스피 프레쉬 크리스피인가? 뭐 아무튼 거기 샐러드에 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또 머쉬룸 스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샐러드랑 머쉬룸 스프 해서 그 17,950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제가 배달했어요. 배달하고 그 매장 가서 먹는 것보다 그 제가 쿠팡 그 회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할인 받아서 더 싸더라고요. 원래는 한 2만 원 나오는 건데, 그래서 배달을 시켜 먹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식비로 지출이 없었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11월 25일, 그러니까 또 에그김밥 먹었고, 저녁에 또 샐러드 먹었는데 그 샐러드는 친구가 사줬어요. 마트에서 오리불고기 이렇게 작은 팩으로 된 거 그거 5개인가 사가지고 27,900원 샀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또 이제 한 주 지나고 나니까 약간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제가 밥을 해먹어야겠다 해서 오리불고기를 좀 샀고요. 근데 좀 맵더라고요. 매운 걸로 사가지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또 샐러드랑 머쉬룸 스프 먹었고, 이때는 그 포인트 또 써가지고 17,000원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와플을 하나 사 먹었어요. 그래서 식비로는 104,975원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배달을 좀 계속 시켜 먹었죠. 하나, 둘, 셋, 세 번이나 시켜 먹었네요. 그리고 이제 커피 항목에서는 이때도 제가 제일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원래 커피 항목에서도 이렇게 5일 다 먹은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25,000원을 썼고요. 아주 꽉꽉 채워서 커피값도 썼죠. 섬김비로는 또 많이 썼어.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 섬김 예산 안에서 써야 되는데 또 막 쓰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점심에 또 그 샐러드 같이 이 친구 사줬고, 수요일에도 커피를 샀고, 목요일에도 커피를 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모임하는 장보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4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게 좀 지출이 있었구나. 직원이자 동료가 이제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몰스킨 다이어리랑 이제 이 친구도 블랙 저널을 사용하는 친구여서 내년 거 이제 미리 제가 생일 선물로 해서 줬습니다. 스티커랑 해서 줬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밥을 사서 제가 커피를 샀습니다. 네, 밥 얻어먹었으니까 커피 정도는 사야죠. 그리고 일요일에는 또 제가 커피를 샀고요. 그다음에 현금 10,000원까지 해서 129,725원. 섬김비로 엄청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제 옛날 습관이 좀 나오는 거죠. 예산을 짜지 않고 막 그냥 친구들 사주고 막 이렇게 내가 결제하고, 이 습관이 다시 이제 현금 생활하면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아주 전체 합계 259,700원을 썼습니다. 근데 예산이 245,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4,7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예산이 초과됐습니다. 이런 일이. 그러니 제가 이거를 파악하지 않고 진짜 카드만 썼을 때는 얼마나 많이 막 썼겠어요. 그냥 막 진짜 엄청 썼겠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엄마 놀라실까봐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진짜 많이 썼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진짜 생전 처음으로 제가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이렇게 가계부를 작성을 하니까 좀 비교가 되잖아요. 지난주랑도 비교가 되고, 이 항목별로도 좀 비교가 되고, 내가 이만큼 썼구나, 원래 이만큼 쓰면 안 되는데 이만큼 썼구나, 이런 게 좀 비교가 돼서 진짜 가계부는 저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쓰거든요. 그렇게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냥 진짜 뭐 한 30분만 있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일매일 기록을 어쨌든 해놔야 되잖아요. 아니면 영수증을 모아놓던가. 근데 저는 영수증을 모아놓지는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투두리스트 어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다가 그냥 쓸 때마다 뭐 김밥 5,500원 그냥 이렇게만 적어만 놔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일요일 밤에 제가 항상 그 리스트를 보고 이제 여기다가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차게 또 실패를 했답니다. 이번 주도 아주 11월 마지막 주인데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요 정도인 거죠. 요 정도. 아직 그
절약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진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왜 나왔겠어요? 3일마다 이제 좀 포기하는 일이 생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3일에 한 번씩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또 막 작심 3달인 거잖아요. 그래도 한 3달 정도 이제 버텼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3달에 한 번씩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완전히 전처럼은 아직은 안 돌아갔으니까 약간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이제 각성을 하는 거죠. 네. 속지가 없어서 속지를 좀 리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속지는 여기에 다 이렇게 제가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만큼 또 리필을 해서 줄게요. 11월 5째 주에서 12월 첫째 주. 진짜 12월이 왔네요. 제가 매주 벌써 12월이 다 돼가고 있어요. 벌써 11월이 끝나가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진짜 이번 주가 12월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식비로 아껴볼 수 있는 만큼 아껴볼 건데 그래도 2만원 잡아보고요. 7일 14만원. 커피가 5,000원 곱하기 4일 해서 2만원. 그리고 커피 말고 또 뭐가 있죠? 섬김비 제가 4만원만 잡겠습니다. 최소 비용이죠. 그리고 현금은 만원, 비상금 만원. 어머, 제가 선저축 비용을 계산을 안 했네요. 그럼 2만원이면은 34,700원이 마이너스네요. 라라라. 네, 여러분 34,700원이었어요. 거의 35,000원을 더 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 정정하고요. 예산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이구 어떡하냐. 네. 이번 주에는 선저축 없어요. 지금 예산이 완전히 바닥나기 때문에 14만원 더하기 2만원 더하기 4만원 더하기 만원 더하기 만원은 22만원이죠. 저의 예산은 22만원입니다. 비상금, 그 다음에 현금, 그 다음에 섬김비 2, 3, 4 섬김비, 그 다음에 커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15,000원이고요. 아이고 5,000원, 1,000원짜리밖에 없네. 빨래가 다 됐습니다. 5,000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5,000원. 그러면 이게 2만원이거든요. 커피는 요걸로 사 먹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식비가 14만원. 5만원짜리 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는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4만원을 해야 되는데 다 만원짜리를 다 써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15만원으로 하고요. 그럼 여기가 23만원이겠죠? 이거를 지금 자 만원짜리가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큐큐뱅크에도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돈이? 있네?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만원이랑 요거랑 바꿔서 넣어두겠습니다. 오, 다행히 있네요. 큐큐뱅크에 있었어요. 그러면 요것만 이제 은행 가서 만원짜리로 바꿔줄 건데 저는 보통 ATM기로 가요. 제가 이제 사는 근처에 은행이 진짜 많거든요. 직장인들 많고 그런 교통 요지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냥 집 앞에 ATM 기계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1,000원짜리도 다 입금이 되는 기계들이어서 저축할 때는 ATM기에 1,000원짜리 그냥 바로 넣어서 저축을 하고요. 만약 이거 교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최대한 이제 지출을 하고 잔돈으로 남기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입금을 하고 만원짜리로 다시 뽑아요.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비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더에 채워줄 건데요. 제가 오랜만에 100% 현금 생활이잖아요. 지난주에는 실패를 했고요. 지난주에도 100% 현금 생활 하겠다고 하고 쿠팡 이츠를 사용하는 바람에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포도 본진을 넣고 제가 커피 항목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식비는 2만 원을 넣어줄 건데 1,000원짜리로 일단 10,000원씩 넣어줄 거고 5,000원씩 저는 이제 접어가지고 꺼내기 편하게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반을 접어서 해서 1,000원짜리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부피가 가운데만 뚱뚱해지지 않겠죠. 그리고 10,000원까지 하면은 2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사용을 할 때 1,000원짜리를 이렇게 2,000원짜리가 빵빵하게 있잖아요. 그럼 1,000원짜리를 먼저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큰 단위의 금액을 사용해줍니다. 그게 약간 제 나름의 꿀팁이라면 꿀팁이고 섬김비로는 하나 둘셋넷 4장 거의 이번 주는 누구 만나서 사주는 것보다는 거의 장을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일 식비 2만원. 이럴 때는 진짜 엄마랑 같이 살면 밥 걱정은 안 하잖아요. 뭐 물론 이제 직장 다니면 점심까지 엄마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사 먹어야 되는 거기는 한데 이제 엄마 밥 먹고 싶을 때 이제 종종 있어요. 현금까지 하면은 이제 23만원 그대로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영상 예산 짜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제가 1,000원짜리 막 넣어가지고 지금 다치지도 않는데 아이고 이럴 수가. 요 가운데 요걸 좀 빼야겠어요. 이 클립이 중간에 이렇게 몰려 있으면은 가운데도 같이 이렇게 빵빵해져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다치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 저의 망한 예산 망한 예산 집행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저는 그냥 이거 계속 지속하려고요. 현금 생활 진짜 불편하기도 하고 뭐 포인트도 막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저한테 이제 댓글로 막 포인트도 챙기고 체크카드를 써라, 못 쓰게 막아놔라 뭐 이렇게 하는데 막아놔서 제가 지출 통제가 됐었으면 진작에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그거를 실패해왔던 사람이어서 이게 쓰지 못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모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저는 알잖아요. 진짜로 쓰지 말아야 되는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돈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진짜 남의 돈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제가 자꾸 빼다 쓰거나 적금도 들었다가 필요하면은 깨고 약간 이게 그냥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막 적금으로 묶어놔라 뭐 이것도 다 제가 해본 건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누굴 탓하겠어요. 그냥 진짜 제가 못나서 그런 거죠. 제가 절제력이 없고 뭐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네, 근데 저 같은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그나마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거는 이 현금 생활이니까 진짜 불편하고 좀 멍청이 같이 막 번거롭게 이게 무슨 짓인가 싶지만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재밌잖아요. 저는 그냥 이것도 만족하면서 하고 있고 제가 그 방구석에서 100만 원으로 창업하기 그 다음 영상들 그 과정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빨리 편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정은 제가 천천히 올려볼 테니까 그리고 여기가 어쨌든 현생 계정으로 시작을 한 거지만 뭐 여러 가지 제가 막 이것저것 올려볼 생각인데 그래도 주로 현생에 관련된 것들을 제일 먼저 올려드리려고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봐요. 어쩌겠어요. 이거 뭐 계속 연습해야죠.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뭐.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저는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 하세요.